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응축수 회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응축수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증기 설비에서 피가열 물체에 열을 주고 증기 자신이 물로 응축되는 그 물을 바로 응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의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PT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사코 연수원 PT 자료를 토대로 제가 편집을 해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이며 행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에 삽입된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나 또 타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올리신 자료를 참고로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보일러에서 스팀을 발생시켜 가지고 열 발생 설비죠. 보일러라는 게 열을 발생시켜서 요 부하 설비, 뭐 자켓이라든가 열교환기, 난방 시스템, 기타 공정용 설비에서 스팀을 사용하시고 응축된 응축수는 스팀 트랩을 통하여 다시 급수탱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탱크는 보통 뭐 응축수 탱크 또는 급수탱크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다시 급수펌프가 보일러에 집어넣고 해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 차트입니다. 증기 설비에, 여론 설비에. 이걸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하고 계시려 믿습니다. 왜 응축수를 회수하는가? 이렇게 버려지는 응축수를 회수하는 이유는 고도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 아끼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설비 현장 설비 중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 있으면 가급적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응축수를 회수하여 재사용하시길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이 증기 배관이 쭉 가면서 이렇게 포집관을 만들어 가지고 응축수를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버킷 트랩이죠. 이거 버킷 트랩인데 이렇게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회수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고, 정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한테. 대기압에서 증기 생성, 이거는 뭐 우리가 보일러나 열 설비를 다루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분들은 기본이죠. 기본. 즉 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대기압 상태에서 올리는 데는 현열이 100kcal가 들어가죠. 즉 이거는 완전히 포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포화수라는 말을 쓰고,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씨가 됐으면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포화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열을 주어도 온도가 대기압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를 일으키죠. 상태 변화. 어떻게? 이걸 건도라고 그러는데 0.5면은 물 반, 증기 반이라는 얘기. 0.7이면 증기 7, 물 3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기로 변했을 때는 건포화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와야 그 다음부터 과열 증기가 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열과 증발 잡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증발 잡열입니다. 재증발 증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프레시 스팀이라 해서 재증발 증기는 압력 차에 의해서, 즉 압력, 예를 들어서 트랩 전후단에는 압력차가 있기 때문에 트랩이 작동을 하게 되는 원리이며, 거기에 따른 증기, 재증발 증기라고 해서 리프레시 증기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압력차에서 발생을 한다. 보통 재증발 증기 발생 비율은 응축수 100으로 봤을 때 약 10에서 15%에 해당합니다. 재증발 증기 발생률이. 이것도 참고로 하셔서 재증발 증기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증발 증기 발생량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지금 버스를 이용해서 재증발 증기를 회수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산이나 이런 숫자적인 확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회사의 공정설비를 표본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2바로 들어온 응축수가 재증발증기가 발생돼서 나오면은 이때 그 재증발증기 발생률이 얼마가 되냐면 6.1% 그죠? 대기압 상태니까 539분의 현열로 133-100 하니까 6.1%에 해당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 재증발증기 발생량이 3바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자켓이죠. 이게 자켓. 이게 뭐 반응기도 되고 화학적, 또한 취사하는 데서는 뭐 밥을 한다든가 국을 끓인다든가 이런 자켓인데 이 자켓을 3바로 줬을 때 스팀 트랩을 통해서 0바로 응축수가 나갈 때의 그 내용이니까 이 또한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 적용을 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증발 증기 발생량은 결론적으로 차압이 클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차압이라는 건 뭐냐면 스팀 트랩을 기준으로 전단 압력과 후단 압력의 차이 델타 P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증발 증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버리는가? 이렇게 버리죠. 어떤 뭐 벽면으로 해서 옥상 옆으로 올린다든가 옥상으로 버린다든가, 아니면 기계실 내에 응축수 탱크 뚜껑을 열어서 기계실 내로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와 같이 뭐 대부분 옥상 쪽이죠. 옥상 쪽 아니면 옥상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버리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재증발증기 선도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트랩 1차측 압력차와 그 다음에 여기 그 후단 압력차에 따른 선도를 한번 해가지고 재증발증기 발생률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또 내용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점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 내용들은 그래도 물론 초보자도 관심 있게 몇 번씩 들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처음 그 순서대로 어느 정도는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보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응축수를 회수하는가? 응축수는 뭐다? 에너지, 재증발 증기에 대한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응축수 자체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응축수를 버리시면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 한 30%를 버립니다. 왜? 용수비, 용수 처리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거 다 합치면은 거기다 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인건비, 관리 인건비, 오퍼레이터들, 그 다음 수선 유지비,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응축수 회수를 안 하고 버리는 거는 약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축수의 가치는 어떠냐? 그럼 응축수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고온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처리 비용 절감, 급수로 재이용하니까 급수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이걸 버리지 않고 쓰니까 폐수 처리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재증발증기 발생에 대한 재이용이 있기 때문에 응축수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자, 응축수 회수에 의한 에너지 절감은 이 차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템 조건에 따라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압력, 그 다음에 부하 증기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양 등등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 설비라든가 보일러를 대입해서 운전 상태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그 회사 조건에 맞춰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회사의 현재 운영 시스템 조건을 가지고 적용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앞전에 내용을 가지고 30%의 응축수를 회수한다고 봤을 때 연간 1600만 원의 에너지가 절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표본을 삼아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크게 많이 에너지를 버리는 것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급수, 응축수 회수 온도가 너무 높아져 현장에서 뭐 한 4바, 5바, 7바로 쓰다 보니까 응축수 온도가 올라가지고 보일러가 급수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은 버리고 반은 보충수를 넣어서 급수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에너지를 회수 장치를 해가지고 그 생산 설비에다 다시 리사이클 시키면은 그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투자비 때문에. 트랩 응축수 출구축 배관 선정인데, 이 응축수 배관이나 이런 선정에 대한 거는 보통 트랩 제조회사의 차트나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얘기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증발 증기의 속도, 이거는 응축수 배관이죠. 재증발 증기 속도에 의해서 요 앞전에 차트를 가지고 만들어 봤을 때 배관이 65A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참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수 트랩의 조건에 따른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항시 응축수 배출 조건은 P1이 P2보다 커야 된다. 트랩 전단 압력이 후단 압력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부로, 트랩 후단이 하부로 회수할 때는 상관없지만 상부로 이렇게 회수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이 상부로 올라가는 정수도와 배관 마찰 손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 커지면은 응축수 배출이 안 된다는 거. 조건이 여기와 같이 응축수 배출 정지 조건은 뭐냐면 P1이 압력이 떨어질 때, 어느 때 이 투웨이 밸브 같은 것이 온도가 올라서 이 공급 압력이 낮아지면서 닫히거나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응축수가 배출이 정지되고,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응축수가 정체되고 다시 이 밸브가 열리면은, 온도가 떨어져 열리면은 스팀이 들어가면서 워터머를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게 하고 코일을 파손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감안하셔서 설비를 검토하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높이, 요 높이를 잘 감안해서 압력차 P1, P2 이 유지가 되는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막 워터함마 치고 왜 이렇게 파손이 일어나고 코일, 에어 히터 배터리 같은 게 이게 파손됩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 모든 거는 보일러 증기 설비에서 진공하고 응축수 정체에 대한 내용에 의한 것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열교환기의 응축수 정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를 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응축수를 회수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냐? 일반적인 트랩으로 회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계식 응축수 회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큰 대기업이나 생산업체에서, 대기업은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는데 중소업체나
일반 영세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못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의 그 투자비를 작게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기계식 회수 펌프 쓰면은 투자비는 좀 높은데, 오그된 펌프라고 그러죠. 스파렉스 사쿠에. 뭐 특징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제가 일일이 뭐 이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적용하시고 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펌핑 트랩이라고도 있어요. 뭐 오구된 펌프는 용량이 대용량일 때 쓰지만은 그 용량이 큰 용량이 아니고 이렇게 상부로 응축수를 회수할 때 자동 펌핑 트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여기 뭐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타 회사 뭐 TLV 같은 일본계 회사라든가 뭐 게스트라 뭐 이런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회사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단지 뭐냐, 단가의 차이, 설치 기계 장비의 가격의 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때 우리가 그 응축시스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때 사용 조건, 즉 뭐냐면 그 회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는 어떤 현장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재증발 증기를 그 사용하려면 일단은 충분해야 됩니다. 응축수량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저배 증기 사용초가 있어야 돼. 회수하는 건 많아요. 제가 에너지 진단을 전국에 많이 해봤는데, 이 응축수나 이런 거를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은데 사용처가 없더라고요. 사용처가. 문제가 그래요. 자체 내에서 공정에 따라 사용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주변에 다른 곳에 주문 모를까. 근데 그것도 뭐 시설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고압 응축수 발생처에서 가까운 저압의 설비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고압과 저압 설비가 공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재증발 증기 사용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가열공정 같은 데서 재증발 증기 회수. 왜? 고압의 증기를 쓰는 곳과 저압을 쓰는 곳, 이런 곳이 있는 데는 아주 금상첨화죠. 이런 데서 재증발 증기 회수해서 쓰는 거는 상당히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설비라든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압과 저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재증발 증기라든가 응축수를 활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뭐 꼭 이와 같은 설비를 뭐 찾아서 설치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우리 설비 중에서 이런 설비가 있다면 한번 버려지는 응축수라든가 발생되는 재증발 증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수 사례. 여기는 재증발 증기 회사인데 이렇게 버스를 만들어서 가열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2차 재증발 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샤렌 튜브 열교환기라든가 판양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열이 버려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사용처가 없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사용처가 없어요. 문제가. 한번 여러분이 관리하는 곳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재증발 증기를 응축해서, 뭐 이거는 간략한 것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도 회수할 수 있다. 근데 이럴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분사물이 너무 많으면 이 압력이 걸려요, 탱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증발 증기가 버려지는 거를 회수해 가지고 이렇게 증기가 안 나오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 벤트 끝단에 이와 같이
증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커버를 씌울 수도 있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측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재증발전기 발생, 그 다음에 회수 관계를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의 그 채널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채널 검색할 때 화력지원 최재선 하면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